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뉴스를 나누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참여하셨으면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오랜만에 샘 뱅크맨 프리드 소식을 전합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가 바하마에 꼭꼭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미국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빠르면 법정에 출두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밝혀져야 되겠죠. 샘 뱅크맨 관련 여러 가지 의문점이 너무나 많은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오늘 속보 캐롤라인 앨리슨과 게리 웡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샘 뱅크맨이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데 이 유죄를 인정해버려요. 샘 뱅크맨 이거 어떻게 될지. 캐롤라인이 얼마 전에 뉴욕 커피숍에서 커피를 탁 마시면서 유의 거리를 횡보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FBI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커피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캐롤라인이 FBI 그리고 미국 사법부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샘 뱅크맨 프리드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에 지금 뜨끔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돈 받은 사람들, 샘 뱅크맨한테 돈 받은 사람들은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거의 한 $1,000만 정도를 토해낸 상태입니다. 더 토해내야 되겠죠. 받은 게 훨씬 많으니까. 아무튼 이런 정치인들의 이 결탁된 이런 썩어 빠진 비리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겠다. 자, 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밝히는데 크게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파일을 폭로를 했죠. 이 문제가 갈수록 덩어리가 커지고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 FBI에 깊이 있는 관여가 있었다. FBI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조율을 해가면서 언론 조작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트위터 파일에 의한 겁니다. FBI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있는 내부 문서에 의하면 FBI한테서 요청을 받고 해당 트윗을 삭제를 하면서 여론 조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만 집중을 하고 테슬라는 내팽개쳐 버리니까 이거 그냥 테슬라 주주들이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떠나가고 테슬라 주식을 던져버리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얼마 전에 테슬라 주식을 $30억 어치를 그냥 팍 매도 쳐버리고 그 돈 갖고 그냥 트위터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해대고 이거 너무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또 이 사람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의 마음이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이거. 지금 테슬라 주식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진실을 밝히려는 머스크는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지만 이러한 모습은 잘하는 게 아닌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언론의 자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잘한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론 머스크 잘하고 있나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지, FBI를 걸고 넘어져도 되는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비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들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죠.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금투세에 밀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놓고 혼란 가중. 이게 2년이 유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어서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가다가는 결국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심각한데 제가 굳이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세금 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상황을 봐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텐데 마치 자기네들과는 상관없으니까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정치인들. 자기네랑 관계없으니까 이 사람들, 이 투기꾼들, 도박하는 이 친구들 그냥 엿먹어라 하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대로 가자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 유예가 되느냐 마느냐 시점에서 회계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예가 돼버리는 바람에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않고 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제가 알고 있던 내용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어떤 이런 코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국내 거래소만 가지고 있다면 취득 원가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는 언제 내가 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내 취득 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인이 어디 해외 거래소에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에 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걸 취득 원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정확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얼마에 샀다는 서류,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줄 만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줄 만한 서류인지 거래 내용만 그냥 스크린샷 딱 떠서 보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뭐 편지를 써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취득 원가는 빵원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에 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빵원이다 이건. 그러면 이걸 얼마에 팔든 전체가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래도 산 가격이 있는데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어도. 그래서 다른 방법은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바로 전에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다 국내 거래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를 증명할 수 없는 코인에 대해서는 그날 기준 12월 31일이라든지 정해진 그 날짜 기준으로 그날 가격이 취득가가 된다. 이게 작년 말에 회계사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또는 우리 이런 지갑에 있는 코인들의 취득 원가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 12월 31일에 기준에서 그날 가격이 내 취득 원가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6,000 얼마입니다.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나요? 어쨌든 뭐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코인을 샀을 때 고점에 사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면 4천만 원에 샀다 내가. 그런데 4천만 원에 샀지만 취득 원가를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취득 원가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손실나서 어려운데 본전되면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 4천만 원이 됐어요. 원래 샀던 가격. 그래서 그때 팔면 2천만 원 수익이 된다. 수익을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이 이 베어 마켓의 거의 최저점,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 어디인데 지금의 취득 원가를 맞추겠다. 이건 이 투자자들을 연맥이겠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뭐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 가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이런 법이 정해지고 어떤 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자 하면 올 초에 있었던 트래블 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룰.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트래블 룰이란 테러 방지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가 목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트래블 룰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나중에 해도 되죠. 남의 나라들이 먼저 하는 거 보고 이거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네.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무리 없게 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게 투자자 보호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텐데 지금 트래블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을 압수당하는 겁니다. 트래블 룰이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코인을 입출금하다가 코인을 뺏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물론 뭐 이거 신청해서 어떻게 해서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철자를 잘못 입력을 했다든지 그리고 외국 거래소와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좀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트래블 룰을 시행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 손실을 입혔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될 텐데 얘네들은 뭐 함부로 해도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이 청원에 대한 링크를 제가 영상 아래 남겨놓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링크를 누르시고 가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모두가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청원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청원에 동참을 해주시고 공감을 하지 않고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청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인 과세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까지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회계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결정권을 가지신 정치인 분들의 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용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높으신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의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보신다면 부디 잘 생각하시고 많은 이 투자자들의 편익을 위한 현명한 판단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